안녕하십니까? 동양학의 대중화 실용화를 추구하는 동양문화아카데미 신현주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의 별, 사람을 꿰뚫어본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와 그의 경영 철학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그의 용인술, 즉 사람을 쓰는 기술과 경영의 원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10년 경남 의령에서 한 거인이 탄생합니다. 그의 초기 사업은 많은 시련과 도전을 겪었는데요. 1936년의 정미소 사업과 일본 히노대 자동차 인수 실패는 비청산이라는 아픔을 남겼지만 이 모든 과정인 훗날 그의 경영에 귀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한국전쟁 중 전 재산을 잃는 큰 시련 속에서도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죠. 바로 실이 없는 자를 벗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병철 회장은 크고 강력하고 영원하라는 소망을 담아 스스로 이 상호를 택했다고 합니다. 3은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이며 크고 많고 강하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성은 밝고 높고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되라는 염원이 담겨 있죠. 회장 스스로도 지금 생각해봐도 의욕에 넘치는 상호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첫 번째 경영 철학은 바로 사업보국입니다. 즉, 기업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었죠. 1953년 그는 단순 무역에서 제조업으로의 과감한 대전환을 단행하며 제1재단과 제1모직을 설립합니다. 당시 수입에 의존하던 생필품을 국산화하여 빈곤한 조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기업가의 사명임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경영 철학은 인재제일입니다. 회장은 내 일생의 80%는 인재를 모으고 기르는데 보냈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년의 계획은 곡물을 심는 것,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 그리고 100년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1956년 국내 최초로 대졸신 입사원 공개 채용 제도를 도입하며 인재의 삼성이라는 기원을 마련했습니다. 삼성의 첫 공채부터 창업주가 직접 모든 신입사원의 최종 면접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병철 회장 곁에는 항상 당대 최고의 관상가나 일본 골상학 전문가가 동석했다는 전설입니다. 지원자 서류에 회장이 오를 치면 합격이었고 이때 관상가의 조언은 채용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관상을 보았을까요? 단순히 스펙만으로는 알 수 없는 화려한 이면의 마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째, 위험 관리 차원에서 배신하거나 범죄의 기운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함이었죠. 둘째, 그릇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당장의 능력보다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의 그릇과 심성을 통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수많은 사람을 겪으며 축적된 경험 통계학, 즉 일종의 빅데이터 경영으로서 인상학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인재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원칙은 바로 의인무용, 용인무리였습니다. 즉 의심이 가면 아예 쓰지를 말고 한 번 썼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었죠. 이 철학은 삼성의 전문 경영인 체제를 정착시키고 인재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를 키우게 한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또한 자기 관리의 척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신발이 더러운 자는 뽑지 않는다는 철칙까지 있었죠. 이는 얼굴뿐만 아니라 복장, 특히 신발의 뒷굽과 청결 상태와 같은 디테일을 중시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의 일도 관리할 수 없다는 판단 기준 아래 화려한 언변보다는 단정한 태도에서 배어나오는 성실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경영의 시작은 사람을 읽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신입사원 면접 시 관상가와 골상학 전문가를 대동할 정도로 사람을 보는 눈을 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영학 박사 논문과 인상학계에서 귀격의 표준으로 인용될 정도입니다. 단순한 부가 아닌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해답은 바로 완벽한 균형에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얼굴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운세의 흐름을 읽는 삼정이라는 지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마 라인부터 눈썹까지의 상정은 초년운을 나타내며 지혜와 학업, 조상의 음덕을 상징합니다.
눈썹부터 코끝까지의 중정은 중년운으로 의지, 실행력,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코끝부터 턱까지의 하정은 말년운을 상징하며 리더십, 아랫사람, 재물의 안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 부위의 비율이 균등하고 꽉 차 있어야 평생의 운이 끊어짐 없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병철 회장의 삼정은 치우침 없는 1대1대1의 황금 비율을 보여줍니다. 상정, 중정, 하정 중 어느 한 곳도 빈약하거나 과한 곳이 없죠. 이는 초년의 직관, 중년의 실행, 말년의 결실이 막힘없이 순환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결국 그의 관상은 거대한 기업을 창업하고 수성할 수 있는 대기만 성형이자 평생 현역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의 윤곽은 안정을 상징하는 자형 관상입니다. 밭전 또는 날 일자의 형태를 띠는데 이마의 넓이와 양쪽 광대뼈의 폭이 비슷하고 턱선이 원만하게 이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신현주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이마와 관골의 넓이가 비슷하여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잘 다져진 대지처럼 흔들림 없는 안정감과 신뢰를 상징하며 재물을 밭에서 경작하듯 꾸준히 불려나가는 기업가의 토대를 보여줍니다. 상정, 즉 하늘을 담은 그릇인 이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이마는 넓고 네모난 방형으로 높고 시원하게 트여 흠결이 없습니다. 이는 두뇌가 명석하고 시야가 넓어 반도체와 같은 미래 산업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간을 엎어놓은 듯 도톰하고 윤택하다는 평가는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마의 시작점인 발제는 초년운과 윗사람의 덕을 나타냅니다. 이병철 회장의 발제 라인은 높고 깨끗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상학적으로 이는 초년운이 좋고 두뇌 회전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스승이나 멘토, 조상의 혜택을 입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즉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갖춰진 토대 위에서 도약하는 운세를 암시합니다. 이마의 양쪽 한가운데 솟아오른 뼈인 일각과 월각은 소년두각을 나타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일각과 월각이 분명하게 솟아 있었는데 이는 어린 시절부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남들보다 일찍 조직의 리더가 되어 권한을 행사하는 제왕적 기질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20대부터 삼성상회를 설립하여 사업가적 면모를 보인 것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마의 양쪽 가장자리 끝부분인 변지와 살림은 풍요로운 숲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살림은 살집이 좋고 꺼지지 않아 풍영한 상태였습니다. 인상학적으로 살림은 조상의 음덕과 유산을 의미하며 넓은 땅과 건물, 즉 공장 부지나 반도체 단지 등 거대한 자산을 소유하게 될 군과 활동 무대가 넓어 해외로 뻗어나가는 역마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정리하자면 이병철 회장의 얼굴은 완벽한 출발과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보여줍니다. 삼정의 균형은 초년, 중년, 말년이 1대1대1로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귀격이며 밭전자 형태의 안정적 윤곽은 신뢰감과 뛰어난 자산 운용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일각과 월각의 리더십, 변지와 살림의 부동산 운이 결합된 이마의 위엄은 완벽한 초년의 토대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내린 운을 어떻게 현실의 부로 만들었을까요? 이제 귀와 눈의 통찰력을 통해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의 인상경영학, 즉 인상으로 읽는 경영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귀를 살펴보죠. 이고어미는 귀가 눈썹보다 높거나 나란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혜의 안테나로 불립니다. 관상학적으로 귀의 높이는 두뇌의 회전과 습득력을 상징하며 귀가 눈썹 높이만큼 높게 솟아있다는 것은 지혜가 출중하고 명예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경영적인 함의로는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세상을 감지하는 뛰어난 정보 수집력을 상징합니다. 호암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선점하는 탁월한 직관을 지녔던 것이죠. 다음은 수주, 조구인데요. 이는 귓불이 두툼하고 입을 향해 흐르는 형상으로 불을 담는 그릇으로 여겨집니다. 학문적으로 귓바퀴의 테두리가 선명하고 귓불이 두툼한 것은 재물복과 덕망을 갖춘 전형적인 부자의 귀입니다. 특히 귓불이 입 쪽으로 향하는 것은 말년까지 풍요와 명예가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호암의 귀는 삼성 창업주들의 공통된 특징인 크고 긴 귀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이는 거대한 자본을 운용할 수 있는 기량과 사람을 아끼는 인덕을 상징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경영의 제1원칙은 경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경청의 경영학을 강조했습니다. 잘생긴 귀는 단순히 청력이 좋은 것을 넘어 마음을 듣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귀는 세상의 흐름, 기술의 변화, 그리고 인재의 소리를 놓치지 않는 거대한 레이더와 같았습니다. 삼성의 막강한 정보력은 바로 이 듣는 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썹을 통해 명예를 지키는 울타리 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눈썹은 수려하고 눈보다 긴 것이 특징입니다. 눈썹은 수명과 건강, 그리고 명예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눈보다 긴 눈썹, 즉 과목은 형제운이 좋고 부가 풍족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업주가 쌓은 부와 명예가 쉽게 흩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며 형제와 동료의 도움이 많다는 것은 그가 믿을 수 있는 인재들로 구성된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눈과 눈썹 사이, 즉 전태궁입니다. 이 부위가 넓고 깨끗하면 자산가의 배포를 상징합니다. 전태궁이 넓은 사람은 부동산 운이 좋고 넓은 마음과 포용력을 지녔다고 보는데 이는 재벌 창업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경영적 안목으로 보면 넓은 전태궁은 조급해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대하는 여유와 배포를 의미합니다.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거대한 사업장을 일구는 안목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눈의 형태 또한 중요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눈은 둥글지 않고 가늘고 긴 세장안이었습니다. 이는 냉철한 전략가의 눈으로 불립니다. 관상학에서 가늘고 긴 눈은 최고의 귀격으로 치는데 둥근 눈이 감성적이라면 긴 눈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냉철한 이성과 깊은 사고력을 의미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강물처럼 긴 눈, 즉 하목이라 하여 만인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눈동자는 점칠한이었습니다. 오칠을 한 듯 검고 흑백이 분명한 눈동자를 말합니다. 흐리멍텅하지 않고 빛나는 눈동자, 즉 신이 머무는 눈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직관을 상징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면접장에서 단 한 번의 눈빛 교환으로 사람을 파악했다는 일화는 바로 이 눈의 전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눈빛이 살아있는 인재를 통해 삼성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이렇듯 듣는 귀와 보는 눈의 완벽한 결합은 삼성 정보력의 원천, 즉 조화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높은 귀는 누구보다 많이 듣고 정보를 수집하는 겸손함과 치밀함을 뜻하는 인풋이었고 맑은 눈은 수집된 정보 속에서 허상을 걷어내고 기회를 포착하는 냉철한 직관, 즉 프라세스였습니다. 이 두 기관의 완벽한 조화가 치밀한 관리의 삼성이자 시대를 앞서가는 초격차 삼성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고어미의 지혜와 정보 수집 능력, 수주조구의 재물복과 덕망, 그리고 세장안의 냉철한 이성과 통찰력은 호암 이병철 회장의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가를 넘어 시대를 읽고 인재를 알아보는 지혜의 거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부는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대나무처럼 고든 성품, 즉 절통비와 한 푼도 새지 않는 관리, 즉 숨은 콧구멍, 그리고 인재들의 든든한 보좌를 의미하는 관골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룬 거대한 부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호암 이병철 회장의 인상경영학 마지막 여정, 위대한 유산이자 완성된 얼굴을 상징하는 하정, 즉 입과 턱, 그리고 말년의 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시작은 기술이지만 마무리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마가 초년의 운, 하늘을, 코가 중년의 의지, 사람을 상징한다면 하정인 입과 턱은 인생의 결실을 거두는 말년의 복, 땅을 의미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만이 높이 올라갈 수 있듯이 위대한 경영자의 말년은 턱과 입에서 완성됩니다. 이병철 회장의 입은 가로로 넓고 크며 입술 라인이 매우 선명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를 구대, 즉 입이 크다고 표현하며 거대한 조직을 삼키고 소화하는 출납관으로 불립니다. 이는 포부가 크고 거대한 조직이나 사업을 막힘없이 소화해낼 수 있는 그릇을 상징합니다. 삼성상회에서 제1제당, 제1모직,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확장 역사는 이러한 기량을 보여줍니다. 입꼬리가 위로 올라간 활 모양, 즉 앙얼굴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인기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평소 이병철 회장의 입은 일자로 굳게 다물어져 있어 한 번 결심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행했던 도쿄 선언, 즉 반도체 사업 진출은 바로 이 굳게 담은 입술의 결단력이었습니다. 입가를 넓게 감싸 안으며 뚜렷하게 뻗어내린 법령, 즉 팔자주름은 법과 원칙이 흐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강력한 통솔력을 상징하며 조직 내의 규율이 엄격하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별칭처럼 신상필벌이 확실하고 빈틈없는 관리 시스템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정인 턱, 즉 지각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턱은 둥글고 두터우며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턱은 인생의 토양을 의미하는데 이 부위가 풍만하면 부동산 운이 따르고 무엇보다 아랫사람의 덕이 있어 수많은 인재가 그를 받쳐줍니다. 회장은 리더는 혼자 서지 않는다. 턱은 삼성이라는 제국을 지탱하는 수십만 임직원이다라고 말하며 아랫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재제일의 경영 철학을 강조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내 일생의 80%는 인재를 모으고 기르는 데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관상, 즉 두터운 턱은 타고난 인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인재를 귀하게 여기고 키워내려는 노력, 즉 심상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백년직의 마교수인, 즉 사람을 심는 것이 백년의 계획이라는 그의 철학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신입사원 면접 시 반드시 관상가 또는 골상학자를 대동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는 단순히 스펙만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운과 됨됨이를 살폈습니다. 면접 체크리스트에는 맑고 안정된 눈동자, 즉 지혜와 신발이 정리되어 있는지, 즉 자기 관리의 기본을 확인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의인불용 용인불의는 그의 인재 등용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병철 회장의 얼굴은 육각형의 완벽한 균형, 즉 귀격을 보여줍니다. 넓고 네모난 이마는 직관과 초년운을, 맑고 밝은 눈은 지혜를, 크고 두터운 귀는 경청과 정보력을, 앙얼굴은 강한 의지를, 둥글고 두터운 턱은 리더십과 말년운을, 그리고 절통비는 재물과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어느 한 곳 치우침이 없는 이 완벽한 균형은 최고의 리더가 가질 수 있는 희소한 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빈틈없는 얼굴은 빈틈없는 삼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관상학적 균형은 경영학적 합리성으로 발현되었죠. 이성적 판단을 상징하는 이마와 눈, 그리고 실행력을 의미하는 코와 입의 조화는 삼성 특유의 치밀한 기획력과 과감한 추진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전통의 거인과 신흥 창업가는 서로 다른 시대적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병철 회장과 같은 전통적인 재벌 창업주는 긴 눈, 풍만한 턱, 두터운 귀로 안정과 신뢰, 국가주도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현대의 IT 게임 창업주는 큰 눈, 뾰족한 턱, 돌출된 이마로 개성과 속도, 창의적 파괴를 추구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국가 경제의 기틀을 다져야 했던 건국형 리더의 전형이었습니다. 삼성가의 관상은 유전과 진화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병철 창업주는 날카로운 직관과 치밀한 계획으로 삼성의 기틀을 마련한 완벽주의형 리더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강렬한 눈빛과 결단력으로 과감하고 혁신을 이끈 승부사형 리더였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부드러운 외모와 소통 능력으로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한 외교가형 리더로 평가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변화에 따라 삼성의 얼굴도 치밀함에서 파격으로, 다시 유연함으로 진화했습니다. 관상 불여 심상, 즉 마음의 모양이 더 중요합니다. 마의상법에서는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호암은 타고난 좋은 관상을 가졌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서예와 독서를 즐기고 자신을 절제하며 끊임없이 마음의 상, 즉 심상을 갈고 닦았습니다. 최고의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호암 이병철, 그의 이마에는 사업보국의 꿈이, 코에는 합리적인 경영이, 그리고 턱에는 사람을 향한 믿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순한 개인의 관상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그대로 새겨진 지도였습니다. 오늘 발표에 참고한 문헌 및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현주 박사의 논문, 이병철 회장의 호암자전, 그리고 삼성전자 아카이브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